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오늘이넴, ONM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기업 주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주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바로 어제 9월 24일은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잠시 거래가 멈추는 변동성 완화 장치, VI까지 발동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 소식 저도 맞습니다. 실적은 뭐 몇 년째 부진하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업 보고서,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기사 이런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보면서 이 회사가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지 그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전엔 휴림 네트워크스였죠?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이넴의 진짜 속사정 함께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이넴은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뭐랄까, 핵심 사업인 통신 안테나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로봇,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블록체인하고 아이게이밍까지 정말 광범위한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죠.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제도약의 기회처럼 보이는 부분하고 동시에 좀 심각한 위험 신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공해 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처한 어떤 전략적인 상황,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를 좀 짚어보는 데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죠. 오늘이넴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가요? 이게 1997년에 설립된 전자통신 전문 기업으로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안테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건물 내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인빌딩용 안테나, 이걸 만들고 파는 게 주력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는 5G 시대를 맞아서 더 작고 효율적인 스몰셀 안테나, 또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방향을 커버하는 트라이섹터 안테나, 그리고 환경 규제에 맞춘 친환경 안테나 등으로 기술력을 계속 넓혀가고는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안테나 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무려 96% 이상이 이 안테나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96%요? 와, 거의 전부네요. 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핵심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 주력 안테나 사업 매출이 2022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이요? 네, 국내외 통신사들의 투자가 예전 같지 않은 영향도 있겠고 또 경쟁도 심화되었을 거고요. 이게 바로 최근 몇 년간 오늘이에넴의 실적이 계속 부진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핵심 엔진의 힘이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력 사업이 흔들린다니 회사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상당히 했겠네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에도 눈을 돌린 거겠죠. 로봇 사업도 언급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AI 기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액추에이터 생산, 서비스 로봇 유통 이런 게 나와 있던데요. 네, 로봇 사업은 아무래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이나 정밀 제어에 필요한 스마트 액추에이터, 이런 건 분명 미래 유망 분야긴 하죠. 그렇죠. 유망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출 기여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 외에 전자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도 있지만 역시 비중은 작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안테나 사업의 회복 여부, 그리고 동시에 추진하는 신사업들의 성공 가능성, 이 두 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신사업 확장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 사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작년 7월에 최대 주주가 오늘바이로 외 1인으로 변경된 이후에 사업 목적에 온갖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음반이나 음원 만들고 연예인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 갑자기 물류 사업, 심지어 차량 대여 사업까지. 잠깐, 안테나 만들던 회사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더 있다고요? 네, 2025년 10월 31일에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서 사업 목적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개발, 디지털 자산 관리,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흔히 피지라고 부르죠. 아, 피지 사업. 네네. 네, 이 피지 사업까지 포함된 핀테크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글로벌 아이게이밍,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플랫폼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사업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통신 장비에서 시작해서 로봇, 엔터, 물류, 렌터카, 이제는 핀테크, 블록체인,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까지. 야, 이건 단순히 사업 다각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기존 5G 통신이나 AI 로봇 사업도 계속 한다고는 하지만 이 새로운 분야들은 너무 이질적인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그것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낮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뭐랄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긍정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는 어떤 과감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과연 이 모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과 자원이 있는지, 시너지는 낼 수 있는지 좀 의문이죠. 오히려 제한된 경영 자원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무리한 확장이 될 위험도 큽니다. 아, 그렇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네, 특히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 몇 년간 최대 주주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과 맞물려서 이런 신사업들의 실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이 갑자기 우주로켓 사업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그만큼 야심은 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신사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가능성. 그렇다면 현재 이 회사의 건강 상태, 즉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렇게 야심찬 계획들을 뒷받침할 체력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앞서 주력 사업 부진을 말씀하셨으니 역시나 실적은 좋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연결 기준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30억 원에 그쳤는데 영업 손실이 65억 원, 그리고 당기순 손실은 무려 1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72억 손실이요? 와. 네,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훨씬 많았다는 뜻이죠.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그래도 안테나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영업손실 폭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9.8% 줄어들긴 했습니다. 비용 절감 노력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연결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이걸 근본적인 실적 개선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네요. 재무 건전성 지표들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은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한 734억 원, 부채 총계는 379억 원, 자본 총계는 354억 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산한 부채 비율은 약 106.97% 수준입니다. 100%를 조금 넘는군요. 네, 부채 비율 100%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 제조업 평균과 비교하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 즉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약 162.7억 원인데 이 중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57.3억 원에 불과합니다. 57억 원 정도요? 네, 계속되는 영업손실 상황에서 이 정도 현금 보유량은 신규 사업 투자나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히 빠듯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현금 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그 많은 신사업 투자는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가치평가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PBR이나 ROE 같은 것들이요?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9월 24일 기준으로 약 1.49배 정도입니다. 장부상 가치보다 1.5배 정도 높게 거래된다는 의미인데 이건 그 자체만으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네, ROE가 중요하죠. 이건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024년 기준 ROE가 마이너스 42.8%입니다. 마이너스 42%요? 네, 마이너스라는 건 이익은커녕 오히려 주주들의 자본을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적자니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계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적자 구조와 이렇게 심각한 마이너스 ROE는 투자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재무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수익성 지표는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 걸까요? 주주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작년 7월에 휴림로봇에서 오늘바이오 외 1인으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지분율은 약 10.85%라고 하셨죠. 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엔터, 물류 등 신사업을 주도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바이오라는 회사 자체가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ENM을 통해 신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점은 이전 최대 주주였던 휴림로봇 측 지분, 그러니까 휴림로봇 외 2인 지분도 약 10.36%로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분율이 비슷하네요. 네, 향후 경영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 자사주는 0.05%로 미미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1.46%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주주 변경과 신사업 추진, 시장은 이런 뉴스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급등의 배경이 궁금한데요. 9월 22일에 블록체인, 아이게이밍 신사업 추진 발표가 있었고 바로 다음 날 23일에는 미국 AT&T 5G 프로젝트 성과 발표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던 걸까요?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9월 23일에 발표된 AT&T 관련 뉴스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통신사인 AT&T, 5G 인빌딩 안테나 공급사로서 점유율 44%를 달성했고 2025년에는 여기서만 6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며 유럽 등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거든요. 600만 달러 이상이요? 구체적이네요. 네, 이것은 부진했던 주력 사업, 즉 안테나 사업이 드디어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죽어가던 엔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 거죠. 아하, 오랫동안 부진했던 본업에서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 그것도 미국 메이저 통신사와의 계약 성과가 나왔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큰 호재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 바로 전날 발표된 블록체인, 아이게이밍 등 미래 성장 산업 진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신사업들이 기존에 추가했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을 거고요. 아, 시너지 기대감까지. 네, 이런 복합적인 기대감이 9월 23일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4일에는 VI가 발동될 정도의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일주일간 순매수세를 보인 것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무 상태는 불안하지만 본업 회복 가능성과 신사업 기대감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네요. 그럼 이런 개별 이슈 외에 오늘 ENM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시장 테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마주로도 엮이는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주요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5G, 6G, 차세대 이동통신 테마입니다. 정부의 5G, 6G 전국망 확대나 6G 기술 투자 정책은 당연히 안테나 사업에 긍정적이죠. 네, 그렇죠. 둘째는 로봇 테마입니다. AI 및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은 오늘 ENM이 추진 중인 로봇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전쟁 이후 통신 인프라 재건 수요가 발생할 경우 통신 장비 업체인 오늘 ENM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까지? 네, 이런 테마들은 회사의 실제 펀더멘털 개선과는 별개로 시장 분위기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5G, 6G,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에 최대 주주 변경이나 신규 사업 진출 같은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니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펀더멘털보다는 뉴스나 기대감, 즉 스토리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투자 접근 방식도 좀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오늘 ENM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요약하면 본업인 안테나 사업은 AT&T건으로 회복 기대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전반적 부진 상태이고 로봇, 엔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은 기대와 동시에 성공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재무 상태는 수년간의 적자로 불안정하고 주가는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기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정말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죠. 따라서 투자 결정에는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면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네, 장기적 관점. 이 관점에서는 현재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사업들이 단순한 발표나 계획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익에 기여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회사의 재무 구조가 흑자 전환 등으로 명확하게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자.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단기적 관점, 예를 들어 최근 같은 급등락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단기적인 관점, 트레이딩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가는 뉴스나 기대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락을 활용한 매매 전략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명확한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등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 손절 라인 중요하죠. 네, 소위 묻지마 투자나 추격 매수는 정말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가 핵심이군요. 혹시 기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수 가격대 같은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단기 급등 이후에 에너지가 좀 소진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네, 자료 분석에 기반한 기술적 관점에서는 1,600원대 초반 혹은 그 이하 가격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 가격대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시점에서의 분석일 뿐이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600원대 초반 또는 그 이하에서 지지 확인 후 분할 매수.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분석과 제안은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뉴스나 공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신중해야죠. 오늘 저희는 오늘이의 넴이라는 매우 흥미롭고 또 복잡한 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라는 희망적인 소식과 로봇부터 블록체인까지 이어지는 신사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공존하는 반면 수년간 지속된 재무 불안정성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가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리게 합니다. 정말이지 기회와 위험이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기술, 안테나와 미래 성장 동력, AI 로봇, 그리고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좀 투기적인 요소까지 가미된 신사업들, 블록체인, 아이게이밍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불안정한 재무 상태라는 짐까지 얹어져 있죠. 정말 복잡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현재 오늘의 NM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분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일까요?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NM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성과 지표, 마일스톤, 예를 들어 신사업 매출 비중 10% 달성이라든지 2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 같은 그런 명확한 신호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이제는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기준점을 세워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분석을 마무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